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김동원입니다. 저는 로어 유리너리 트랙트 카테터리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캠벨 챕터 14 북리딩을 했고요. 폴리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 처음으로 폴리에 대한 역사적인 언급이 있고, 기원전에는 구리라든지 은으로도 폴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서기 1855년에 레이바드라는 사람이 현재와 유사한 투웨이 폴리를 만들어냈고, 1929년에 닥터 패드릭 폴리가 현재의 러버 카테터 폴리를 개발해서 폴리가 소문자 폴리가 아닌 대문자 폴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남성 요도는 페날 유레스라가 24프렌치, 프로세스 유레스라가 32프렌치, 그리고 블레더 넥이 28프렌치, 안테리어 유레스라 16cm, 포스테리어 유레스라 4cm 정도가 됩니다. 피메일 유레스라는 4cm 정도의 길이고 22프렌치 정도의 길이고요. 안테리어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테틱 유레스라 전까지가 이제 안테 전까지가 안테리어 유레스라고, 포스테리어 유레스라는 멤브라너스 유레스라랑 프로스테틱 유레스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버스 유레스라 부분까지가 이제 안테리어고요. 그 뒤로부터는 포스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어 유닛 트랙트 드레이니지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랑 치료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로 나뉘는데, 진단적인 처치는 그 유린 컬처를 이제 멸균적으로 해야 될 때, 또는 이제 유린 아웃풋을 모니터링하거나 CGM을 찍거나 UDS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리고 사이톨로지 같은 거를 나가야 될 때, 그리고 치료적인 거는 유리널 리텐션 때문에 BPH나 클러시나 스트릭처 때문에 유리널 리텐션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고, 저희가 많이 하는 BCG나 MMC 겜자 같은 인트라베시칼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더 인저리 같은 경우에 블레더 리페어를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폴리를 넣어놓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VB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폴리를 넣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슈도트랙트가 생겨있는 유레스라 인저리, 그리고 블레더 넥이 클로저 되어 있거나 리페어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넣다가 이제 여기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스콥을 보고 넣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토스토미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금기증이 같은 경우에는 AUS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유레사 서저리를 받은 사람, 저희로 치면 RALP 같은 걸 해서 아나스토모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레스라 카테드리스 테크닉에 대해서는 뭐 익숙히 아실 겁니다. 뭐 장갑, 카테터, 그리고 백, 그리고 뭐 소독할 것들 이런 게 필요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파인 자세로 글랜스를 멸균 소독하고 10에서 15ml의 젤을 미아투스를 통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젤리 슈팅을 하게 될 때는 50cc 시린제 가득 채워가지고 다 짜넣게 됩니다. 젤리 슈팅을 하면서 이제 BPH가 있는지, 젤리가 밀려 나오는지를 통해서 BPH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국리등성에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쓸 때는 보통 50cc 젤리를 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페니스를 당겨가지고 요도를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시술자의 몸 쪽, 그러니까 환자의 다리 쪽으로 당기는 게 좋고, 각도는 한 15도 정도로 당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테터 넣고 난 다음에 당연히 벌러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는 이제 프로그렉 포지션을 하고, 폴리를 안 잡고 있는 손으로 대음순을 벌리고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아투스가 잘 안 보이거나 너무 오비스한 사람들의 경우엔 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표는 이제 아이들의 나이에 따른 프렌치가 나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인 감돈 폭염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표에 때문에 잘렸는데요. 그 밑에 내용은 프렌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유레스라 카테터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편하게 보통 넣는 스트레이트 팁이 있고 카운슬 팁이 있습니다. 카운슬 팁은 이제 굳이 자르지 않아도 그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넣을 수 있는 폴리고요. 끝이 구부러져 있는지 안 구부러져 있는지를 따라서 유니버셜, 카우데 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2웨이, 3웨이 폴리 뭐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카테터는 라텍스, 러버, 실리콘, PVC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북리딩 상으로는 그 매테리얼에 따른 UTI 리스크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고 알러지에 대해서만 주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PVC가 그리고 가장 딱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뭐 UTI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테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역사에 따라서 나이와 그 환자 히스토리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보통 프렌치는 3으로 나누면 밀리미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직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프렌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밑에 나오죠. 프렌치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직경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0에서 20 프렌치를 갈 때는 뭐 한 2배 정도 커지는 느낌인데 20에서 30 프렌치 갈 때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싱글 루멘 카테터리제이션은 저희가 보통 넬라톤 같은 걸 많이 쓰고 더블 루멘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낼 때 싱글 루멘을 많이 쓰고 소변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통 더블 루멘을 쓰게 됩니다. 벌루닝을 한다 안 한다 차이죠. 그리고 트리플 루멘 같은 경우에는 그 컨티뉴스 이리게이션을 달기 위한 폴리가 되겠고 보통 헤마추리아 있으면서 클론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 CBI 3웨이 폴리에는 PVC나 라텍스인 거를 많이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딱딱 해가지고 그 눌리는 걸 막아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단적인 카테터라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안 쓰게 된 카테터들입니다. 라피데스 카테터라는 거는 이제 피메일한테서 많이 쓰는 건데 짧은 카테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웨이 사진에 보면 벌루닝 된 거 밑에 보면 철사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가지고 이게 유레스라 길이도 알 수 있게 엑스레이상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비센 트레트너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벌루닝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피스툴라라든지 다이버티큘럼에 있는 유레스라에 딱 거치해가지고 딱 고정할 수 있게 그 미아투스랑 블레더넥 앞뒤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엑스레이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 검사할 수 있는 폴리를. 근데 요즘은 다 MRI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퓨빅 카테터리제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토스토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급하게 이제 방광 드레이니지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유레스라로 접근이 안 될 때 많이 쓰게 되고 보통 트라우마라든지 스트릭처 때문에 폴리가 삽입이 안 되는데 급한 상황일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롱텀하게 쓰는 경우는 ICU 환자들 건강하지 않아서 이제 폴리를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에서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빼드리 되는 사람들에서 이거는 보통 영상학과를 통해서 처음에 넣게 되고요.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블레더를 만져지고 나면은 21게이지 바늘을 통해 가지고 배를 뚫고 이제 방광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초음파를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뚫으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니들은 그 심피시스 퓨비스에서 원핑거 정도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오픈 시스토스토미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럴 아네스테시나 세데이션 한 상태에서 주로 하게 되고 스킨에 조그만 인시전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파시아를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 근육 같은 걸 좀 약간 치워내고 블레더를 만지고 이제 블레더에 직접 인시전을 가해가지고 시스토소미를 넣는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저는 거의 안 한다고 알고 있고 하고 나면 당연히 스킨도 수초해줘야겠죠. 가이드와이어 샌딩거 테크닉 요걸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부를 소독하고 나고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심피시스 퓨비스에서 원핑거 한 2에서 4cm 정도 위에 있는 곳에 펑처를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바울을 피해가지고 블레더 디스텐션된 블레더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바늘에 이제 가이드와이어가 딸려 들어가는데 이제 너무 깊게 넣어가지고 방광의 맞은편 벽까지 뚫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가이드와이어를 넣을 때도 역시 너무 많이 넣어서 블레더 넥을 넘어가거나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꼭 보면서 해야 되고요. 가이드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스토스토미를 넣고 시술을 종료하게 되고
보통은 시스토스토미를 이제 배드 사이드에서 체인지하게 되는 거는 3달 정도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토스토미를 한 지 한 달, 보통 한 달마다 가는데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은 보통은 CR이라든지 DR에서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3달이 넘어가면 이제 트랙이 안전하게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서 배드 사이드에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갈 때는 블레드 필링을 통해서 한 200cc 정도 필링을 해서 환자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블레드 필링 해가지고 요의가 느껴지는지 배가 디스텐션이 되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쯤 필링을 그만두고 폴리를 빼자마자 바로 다시 넣어줘야 되고요. 배드리든이라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안전하게 150cc에서 200cc 정도 필링을 하고 시스토토미 체인지를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옵스트럭션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카테터가 잘 안 들어가겠죠. 근데 가장 흔한 이유고 BPH입니다. 그리고 폴스 루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당연히 잘 안 들어가고, BPH가 있는 사람들한테선 적어도 18프렌치를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우데 팁을 쓰는 이유는 카우데 팁이 꺾여 있는데, 남자 유레스라의 크기가, 남자 유레스라의 주행 경로가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 가지고 벌버스 유레스라에서 편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카우데 팁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쪽을 바라보고 있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카테터를 넣으면서 블리딩이 나게 되면 폴스 루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토스코피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레스랄 스트릭처가 있으면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18프렌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너무 작은 걸 쓰면 오히려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고, BPH 조직들을 뚫고 들어가려면 18프렌치 이상 좀 단단한 걸 써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레스랄 스트릭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넣는 경우가 많고, 시스토스코피를 통해서 폴리카테터는 부드러운 좀 작은 거를 써가지고 스트릭처 부분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10프렌치 미만이 되고 나면 이제 소화용이 돼서 스타일렛이 있긴 하지만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성인용으로는 부적합하고, 12프렌치, 14프렌치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제 시스토스코피를 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와이어를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포스테리어 블레더 월을 찢어먹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레스라 트라우마가 있으면 포스테리어 유레스라 인지력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젠틀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저항이 느껴지거나 하면은 당장 그만두고 시스토스코피나 시스토미를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토미가 이상한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유레스라 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시스토스코피나 서저리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고, 오비시티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하거나 리트렉션을 통해서 요도구를 정확히 찾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어 유리너리 트랙트 리컨스트럭션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카테터리제이션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배드사이드에서 폴리 넣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오블레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스토스코피 보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직 시스토스톰이랑 폴리 체인지 하기 전에 시스토스토미를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그 트랙을 통해서 시스토스토미를 다시 넣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AUS 한 사람들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바꾸는 게 좋고, 반드시 디액티베이션 한 상태로 바꿔야 되고 12프렌치를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합병증에 대해서는 인펙션, 이아트로제닉 트라우마, 폴스맨 크로세마추리아, 그리고 스트릭처 이로전 같은 것들이 있고, 말리그넌시의 가능성은 1%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의하지 않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켜서 카테터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리그넌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1%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크게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